시장 어떻게 전략 짜야 되는지. 펭귄들이 이렇게 남극에 얼음 위에 이렇게 펭귄들이 있습니다. 근데 펭귄들이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 안에는 바다 표범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행여나 잘못 들어갔다가 잡아 먹힐까봐 두려워서 서로 부대끼면서 배고픔을 참고 있는데요. 그 도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퍼스트 펭귄이 먼저 뛰어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펭귄들도 함께 뛰어들죠. 지금은 퍼스트 펭귄과 같은 그런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퍼스트 펭귄은요,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물고기를 먹을 수 있고요. 가장 배부르게.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또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퍼스트 펭귄처럼 이 종목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면 과감한 베팅,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그런 전략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시장의 변수들이 너무나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몸을 사리는데요. 이럴 때가 꼭 기회장이 열린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례로 불확실성이 높다. 행여나 지금 여기서 미중 무역 분쟁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이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작년에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드리는데요. 작년 4분기 때 네페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삼성의 파운드리 공략이 2019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페스뿐만 아니라 뭐 소개시켜드렸던 테스나 이런 종목들도 2배, 네페스 같은 경우는 3배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통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보자고요. 2018년도 4분기 시장 조정이 아주 매서웠습니다. 네페스 4분기 때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좀 덜 빠지죠. 왠지 아십니까? 기대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이 와도 덜 빠지다가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만들어질 때 3배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퍼스트 펭귄이 돼가지고 이때 매집을 하셨던 분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이 불확실하고 안 좋을 때 나는 확실한 종목에서 답을 찾겠어. 바다 표범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종목을 매집해야 되겠어 라고 결심을 냈던 분들은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라이온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그때 네페스를 보지 않다가 지금 이제 TV 방송이나 뭐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기사화돼서 네페스, 테스나 비메모리 반도체 쪽 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와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설거지 당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설거지.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정보가 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지금 2019년도 시장이 녹록치가 않단 말이죠. 지금 이 어려운 장에서도 내가 그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시장 2019년도 어렵단 말이죠. 과연 퍼스트 펭귄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가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시장의 불확실성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2018년도 대비해가지고 2019년도는 근데 24시 클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확실하게 다르다. 시장의 환경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2019년도 지금 이 순간은 기회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자고요. 2018년도 대한민국 지수 1월 달에 코스피 지수입니다. 2600포인트 찍고요. 1월 달에 정확하게 꼭지 찍었습니다. 2600포인트. 그리고 12월 달에 1984포인트 찍었어요. 1월 달 꼭지 2018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12월 달 저점을 찍었으니까 1년 내내 시장이 조정이 있었던 거죠. 기억나실 겁니다. 굉장히 힘든 2018년도였는데요. 그러면 2018년도는 무엇이 문제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것이 해소되고 있는 건지 지금. 2018년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문제였어요.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통화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을 일단 빼고요.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파월 의장이 너무 매파적인 성향으로 통화 정책을 펼쳤던 것이 원인이었죠. 이분께서 그때 금리 인상을 4차례나 진행했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2019년도 들어오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018년도는 수돗물을 풀어놨던 수돗물을 잠그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수돗물을 다시 풀려고 하고 있죠.
금리 인하 동결해서 금리 인하 정책으로 스탠스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2018년도에는 요 위에 있는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었고 신흥국 지수, 가장 위험한 지수가 신흥국 지수입니다. 그리고 좀 덜 위험한 자산이 선진국 지수죠. 덜 위험한 자산이 선진국으로 조금 가고 대부분의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2018년도의 모습이었는데 2019년도 미국의 연준이 세계의 기초통화를 담당하는 연준이 금리 인하 정책으로 스탠스를 바꾼다? 그러면 더 위험한 자산이 신흥국으로 자금이 올 수 있는 대외 환경이 유동성 공급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처럼 지금도 어려워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 달라지고 있다. 지금 기회가 오고 있구나. 내가 퍼스트 펭귄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뭔가의 기회장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죠. 자, 호랑이가 먹이를 잡듯이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잡아가든지 지금 무엇을 잡을지 포착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2018년도 힘들었던 거 맞죠? 자, 통화 정책도 문제였지만 또 무역 전쟁이 원인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 근데 이 트럼프가 최근에 또 멕시코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니까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매긴다.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12년 만에 다시 또 불법 이민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관세 매겨. 많은 참모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요게 우리 24시 클럽은 또 이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확고한 의지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포밭인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여기가 러스트벨트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대량의 표가 만들어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건데 여기에 노동자들이 이 히스패닉, 그러니까 멕시코 이민자들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거든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이민자들 안 받지 마, 이민자들 받지 마 이런 정책이 요 세 개 주에서 먹혔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표밭이죠. 재선을 위해서는요. 여기 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참모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었을 겁니다. 중국과의 미중 전쟁을 무역 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멕시코한테 관세를 매겼다라는 건요. 재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주가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도 어려워진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중 무역 협상 어떻게든 타결적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정책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재선을 위해서. 재선 내년 11월입니다. 내년에 선거운동해야 되죠.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월 달에 G20 정상회담 때 미중 간에 어떤 돌파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돌파구를 우리가 크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협상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완전 합의는 없겠지만 부분적 합의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과거 미일이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무역 협상을 진행할 때 일본의 자동차 다는 안 매기더라도 트럭만은 수입을 제한했던 그런 조치를 미국이 했던 것처럼 미중 간에 부분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이제 두들겨 맞을 건 다 두들겨 맞았고요. 악재는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어떤 호재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대기해야 될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요것들을 봐야 돼요. 이제 전략을 구사하기 전에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떤 섹터를 골라야 될지,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함께 지금부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자고요. KMW라는 종목이에요. 5G 장비 종목이죠. 자, 1, 2분기에 상반기의 분위기가요. 하반기에도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원래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자, 5G 관련된 종목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거의 뭐 동사도 1분기 대비해 가지고 3배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요. 그러면 KMW 왜 올라갔을까요? 5G 관련된 장비를 가지고 무조건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실적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 기업이었는데 2019년도 넘어와서 1,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실질적으로 1, 2분기 실적이 좋다 보니까 500억 이상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와, 대박이다.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간 것이죠.
모든 것이 실적으로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지금. 과거처럼 뭐 기대 심리 어떤 그런 것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자, 네페스. 제가 뭐 작년에 소개시켜 드렸다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 네페스. 이 종목도 세 배 이상 올라왔는데요. 왜 올라왔을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한 이유예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실적이 지금 2배 가까운 정도 컨센서스가 증가하고 있고 시적으로 2배 가까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니까 와 대박 사자 불확실한 시장 대비해 가지고 이 종목들의 실적은 확실하니까 자금이 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불확실한 거 잊어버리고 싶어. 시장 대비해 가지고 확실하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나는 집중적인 선택과 집중을 할 거야. 요런 선택을 한 기관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아 실적이구나. 에이스테크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요 종목도 최근에 막 올라가고 있는데요. 많이 올라갔어요. 이 종목도 2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5G 장비 업체입니다. 그럼 왜 올라갔냐 이거죠. 5G래 가지고요. 무슨 테마 장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실적을 기반으로 확실한 실적의 성장성이 있는 종목으로만 매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예상 실적 거의 뭐 3배 가까이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 지금 시장은 철두철미하게 실적 호전주 눈에 찍히는 것을 원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퍼스트 펭귄 전략으로 시장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됩니까? 확실한 실적 호전주를 지금 선택하시면 되죠. 아 지금 나와 있는 실적 말고요. 3, 4분기 때 확실하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로 지금 선침해 매집을 하는 전략으로 큰 그림으로 바라보시고요. 지금 떠 있는 5G나 그 비메모리에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지금 확인하냐? 지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노란톡에다가 일요일 날 저녁에 제가 그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 영상에 참여하시면 노란톡 친구하시면요 영상이 뜰 거예요. 요 퍼스트 펭귄 그러니까 3,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는 거. 지금 네페스나 그 에이스테크, KMW처럼 1, 2분기 때 실적이 좋아졌던 종목들처럼 3, 4분기 때 실적이 대폭으로 좋아지는 종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노란톡 친구하셔가지고 그 종목들을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요? 일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 영상에 올라와 있을 테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친구를 맺으셔야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바라볼 해자가 있는 기업 지금부터 좀 설명드려볼게요. 자, 3,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퍼스트 펭귄 전략을 위한 종목은 노란톡에다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비메모리나 5G 종목 중에서 안 간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종목, 아이가 숨어 있죠, 깍꿍하고 있죠. 지금 깍꿍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무기술이라는 종목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자, 여기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이 검은색 부딪히는 여기 구간에 들어왔다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38%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종목이 왜 떴을까요? 이렇게까지. 이경락이가 방송에서 얘기해서요? 그렇지 않죠. 5G 관련된 종목 중에서 안 간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성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5G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가상화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상화망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5G에 진짜 수혜주다라는 생각을 이제 시장에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겁니다. 아 시장은 안 간 비메모리 반도체, 안 간 5G 관련된 종목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종목이 급등하는구나. 이걸 꼭 캐치하시고요. 오늘 해자가 있는 게 어떤 게 나갈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장비 처음에 5G 기지국 장비를 관련된 종목이 뜨다가 그 다음에 뭐가 뜬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바일에 들어가는 5G 안테나 그리고 RF 치과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된다. 그 대표적으로 그 필터 만드는 회사 안테나 필터 만드는 회사가 와이소리라는 기업이 있고요. 모바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말기. 그리고 그의 모회사인 대덕전자가 또 안테나 5G 안테나 모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또 가기 시작하죠. 왜? 안 갔으니까. 와이솔이 최근에 고점 또 갱신하고 최근 고점을 또 갱신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송에서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빠르게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안 간 것들이니까. 대덕전자도 지난주에 해자가 있는 기업으로 설명드렸는데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시장은 안 간 종목들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이기도 하고 5G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데 안 간 종목을 지금부터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아이센스라는 종목인데요. INC라는 종목인데요. 예, INC라는 종목입니다. 요렇게 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뭐예요? 시스템 반도체 칩, 비메모리 반도체 칩을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자, 비메모리 반도체는 두 개로 나눠져요. 생산, 파운드리 생산, 위탁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고요. 테스나나 네페스는 그쪽 하드웨어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사는 설계, 그러니까 팹리스, 설계를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조금 더 고평가되어 있는데 아무튼 안 갔습니다. 이 종목은 많이 안 갔어요. 실적 대비해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업체인지 한번 짧게 보도록 할게요. 통신 반도체 벌써 5G랑 연결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5G랑 연결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통신 분야, 요것도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다 알 수 있고요. IoT 토탈 솔루션, 사물 인터넷 개발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표적으로 동사의 매출의 한 70% 이상을 찍히는 것이 지금 한국전력에서 진행하는 AMI라는 스마트 그리드 하나의 전략인데요. 이 AMI가 뭐냐면 기능형 점검 시스템.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능형 점검 시스템. 좀 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한국전력에서 계속 이 AMI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칩을 동사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납품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게 되면요. PLC 칩, 이거 동사가 이제 납품하고 있고요. 한전에다가 한국전력에. 그리고 PLC 모뎀, 이제 통신에 모뎀이 들어가야 되겠죠. 서로 이게 교류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LTE 라우터,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DCU, 이런 것들 다 동사가 납품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칩이 동사가 주로 만드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전이 AMI 사업에 어느 정도 지금까지 규모를 늘리고 있냐? 지금 이제 이 차가 뭐 처음에는 120억, 뭐 120억 이랬습니다. BLC 모뎀 동사가 만드는 거죠. DCU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3차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4차가 2018년도 5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규모가 달라져요. 뭐 450억 이런 식으로 이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5차도 올해 연말에 또 발주가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요즘에 고속도로 이상하지 않아요? LED가 내가 막 달릴 때는 저쪽에서 LED가 꺼 있다가 내가 막 달리기 시작하니까 LED가 딱 켜집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에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고속도로. 내가 지나가고 나면 LED가 하나씩 딱 조명이 꺼지는 거 고속도로에서. 그거 동사가 만들어냅니다. 이 회사의 칩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2영동 고속도로 제가 많이 다니는데 여기 이제 항상 그런 걸 제가 보거든요. 한국도로공사랑 같이 이 LED 조명 제어 칩도 동사가 만들어낸다. 기술력은 이미 인정받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 우리 24시 클럽에서 주목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사물 인터넷 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된다. 여러분들은 어디에만 투자해라?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에만 투자를 해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요것 때문에 코스닥 1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지금은 아직까지는 사물 인터넷 시장 뭐 3천억이다, 4천억이다 이렇게 바라보지만 곧 2, 3년 안에 1조 7천억 원의 시장이 열립니다.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시대. 그와 관련돼 가지고 동사가 또 최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 칩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요 칩. 그러니까 그 모든 사물과 사물을 연결해주는 와이파이 무선 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를 대한민국 최초로 국산화시키고 상용화시킨 기업이 동사예요.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에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요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사의 고객사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가정기업들이 다 고객사라고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가정과 가정끼리 모바일로 연결되고 뭐 삼성전자까지도 다 삼성 S1까지 다 연결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을 다 지금 고객으로 확보했고 뭐 보일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동 나비언 이런 것들 SK 매직 사물 인터넷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인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면서 5G, 그러니까 사물과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이 5G라고 말씀드렸죠. 그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보시고 이 종목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해자가 있는 기업이었습니다.